클래스팅 과제 활용법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제, 자료실 과제, 그리고 생기부 파트너인 이 과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복할 수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클래스팅 과제 활용법을 마스터하신다면 선생님의 고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 과제, 자료실 과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부터 또 학생의 입장에서 참여하는지 그리고 채점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과제는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냐면요. 과제를 배부하고 과제 참여하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과제 채점과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로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클래스팅을 켜시면 이렇게 클래스에 들어오면 첫 화면이 보이시죠? 이제 과제를 배부하시기 전에는 선생님께서 꼭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는 학생에게만 배부가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학부모 역할로 들어왔을 때는 구성원에서 역할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 변경은 구성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봅시다. 한수정이라는 학생이 지금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학부모로 되어 있죠. 이럴 때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요청하시지 않고 직접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름 역할 변경 있으시죠? 여기에서 학생으로 바꾸고 저장을 해주시면 바로 한수정이 학부모에서 학생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지 과제를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 단위로 과제가 배부되기 때문에 공간 구성원에 배부할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일반 과제 같은 경우는 간단한 소감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파일을 수업 받아야 될 경우들이 있으시죠. 아니면 이제 뭐 학생별로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과제를 내는 것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글쓰기에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배부해야 될 공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런 곳에서 바로 배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화면에서 배부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일반 과제를 클릭합니다. 일반 과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랑 동일한 작성 방식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인 3월 18일로 현장학습 작성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사진과 함께 소감을 제출하세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과제를 배부할 때 말씀드렸죠. 배부 대상 확실히 어떤 공간에 배부를 할지 확인한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네. 원격 수업에 저는 배부를 할 거고 배점은 있는 것도 가능하고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배점 없는 걸로 해서 배부를 할 건데 한 번에 다 작성을 못 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임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임시 저장을 했고 임시 저장했을 때는 여기 예약이나 임시 저장한 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약도 가능하시니까 선생님들 쓰실 때 편하시겠죠. 예약은 게시글만 우선 가능한데 추후에 과제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임시 저장에서 방금 제가 임시 저장한 글 보이죠? 네, 여기에서 불러와서 좀 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감문 작성에다가 배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점 있는 과제를 낼 겁니다. 5점으로 하고 배점을 설정을 하는데 이걸 5점으로 해서 이제 원격 수업 공간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됐으니까 배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면 원격 수업 공간에 있는 학생들한테 배부가 됐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10명의 학생이 있다라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출 현황과 채점 현황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배부와 동시에 학생이 어떻게 과제에 참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입장으로 제가 로그인 해놓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학부모도 지금 백진서 부모인데 학부모가 있죠. 원격 수업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원격 수업은 보입니다. 그리고 과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작성된 글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네, 보시면 과제 참여 권한이 없어요 라고 뜨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사전에 과제를 배부하기 전에 꼭 구성원에서 학부모 역할인 학생이 있다면 학생 역할로 바꿔주시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은 끄고 자,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제가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학생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제가 배부되면 이런 식으로 알림이 바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알림을 클릭해서 과제를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학생 입장에서 알림을 놓쳤다라고 하면 클래스에 들어가서 내 과제를 클릭하면 지금 나한테 배부된 과제가 뭐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과제 참여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소감문이죠. 현장학습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를 현장학습 갔던 내용을 한번 첨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과제가 제출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면 내가 냈던 과제 내용도 바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파일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파일을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다시 제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사진 첨부하고 파일도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소감문 파일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최종으로 제출한 과제가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는 거 내가 잘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잘 제출이 됐으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채점을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웹창이 계속 떠 있었기 때문에 알림이 어떻게 오는지 먼저 볼게요. 네,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좀 제출을 했는데, 네. 자, 이 제출 알림을 받고 들어오면 채점 시작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채점을 시작할 때 선생님들께서 좀 더 빠르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넘어가면서 바로 어떤 내용을 제출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친구는 네, 소감문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접니다.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한 4점만 주겠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확정하기를 눌러야지 그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이제 제출을 안 한 친구들이 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채점을 하고 다음날 이어서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껐다가 다시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임시로 입력한 값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의 평가를 종료했을 때 선생님께서 점수를 조정하시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제출 안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0점을 주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명씩 선생님께서 확정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지금 아래까지 다 입력을 했죠.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 확정하기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이 전체 확정하기를 하시면 이제 이 과제가 종료가 되는 걸로 다시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확정하기를 통해서 과제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과제가 모두 제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료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학생에게는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과제를 제출했고 자, 과제를 제출했으니까 선생님께서 채점 방금 확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 채점이 완료됐다라고 알림이 오고 아까 여기에 다시 제출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과제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과제를 확정을 하게 되면 학생은 다시 제출을 할 수 없게 바뀌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고 마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과제를 마감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제가 종료되었다라는 상태 확인이 또 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점은 5점이었고 5명이 제출했고 채점은 10명에 대해서 모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 보기 하면 제가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포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과제 리포트는 이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제출했는지 바로 점수에 대한 확인들이 가능합니다. 이 평균 점수는 0점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거긴 한데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제출했고 선생님께서 배점을 했으면 이 평균 점수가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미제출 학생들이 좀 있죠. 미제출은 반영이 안 돼 이런 상태 같은 게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결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실 과제 나가기 전에 현재 저희 일반 과제 한번 살펴봤는데 사진도 첨부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일도 첨부가 되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확정을 하지 않았으면 다시 제출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과제가 낼 때나 아니면 과제 채점이 완료되었을 때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알림으로 선생님께서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료실 과제를 알아볼 건데요. 자료실 과제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고 배부하고 또 참여하고 채점하고 리포트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실 과제도 동일합니다. 선생님 아까 눈치가 좀 빠르신 선생님들은 네, 보셨을 텐데 보시면 이 글쓰기에서 동일하게 자료실 과제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 과제를 클릭하시고 근데 이제 똑같은 건 있습니다. 선생님 학생한테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학생으로 다 역할이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공간에 학생이 모두 참여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료실 과제 내보겠습니다. 네, 자료실 과제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자료실 과제를 만들기 전에 자료실 과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이 직접 만든 퀴즈나 학습 자료를 학생들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또한 출판사 자료나 다른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활용하여서 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 선생님이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는 자동으로 채점돼서 리포트까지 만들어지니까 평가할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3월 18일 가정학습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과제를 첨부할 때 보시면 여기 눌러야 되는 공간이 크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어떤 자료를 첨부할 건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새 자료를 만들기 하면 선생님께서 새 자료를 만드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내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리스트가 뜰 겁니다. 근데 지금 없으니까 내가 만든 학습 자료가 없다고 뜨죠. 그리고 출판사 자료, 커뮤니티 자료, 우리 학교 자료 이렇게 첨부할 수 있는데 먼저 출판사 자료는 출판사에 있는 자료를 선생님께서 활용해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과목 중에 예를 들어 곱셈을 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미리 선생님께서 이 첨부할 거를 클릭하셔서 문제 구성을 한번 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정답이 제대로 체크되어 있네. 이런 거 한번 확인 쭉 하시고 이거를 이번에 학생들한테 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이렇게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거를 배부하지 않고 커뮤니티 자료도 있는데 커뮤니티 자료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했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나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들을 빨리 찾아서 또 첨부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체 학년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필터를 계속 적용을 해서 선생님께서 찾고자 하는 단원이나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배부를 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만든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는 첨부는 할 수 있는데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선생님이 공들여서 만드신 것도 사용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수정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사용할 때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수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 자료 만들기를 통해서 직접 어떻게 자료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첨부하기를 눌러서 제가 새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연결됐는데 이번에는 3월 가정학습으로 하고 학년은 3학년이라고 하고 과목은 수학을 이번에는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네, 여기에서 직접 제작하기를 누르시면 유형이 뜹니다. 본문을 할 건지 객관식 문제,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 뜹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단원에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이나 학습해야 될 부분들을 첨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고 그냥 단순 학습을 위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일단 가정학습에 앞서서 요즘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바로 붙여서 넣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완료가 되었죠. 그 다음 객관식 문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학교에서 좀 많이 쓸 법한 부분일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보시면 이 계산식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계산식에서 제가 제곱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의 제곱은 무엇인가? 네, 이거 고등학교에서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식으로도 수식을 활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곱은 4죠. 그래서 아래 어떤 유형으로 보여지게 할 것인지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저장. 네, 두 번째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는 단답형 문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답형 문제로. 이번에는 단답형 문제를 하는데 이미지를 첨부해서 문제를 내볼게요. 수학 문제. 네, 이 수학 문제인데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중복정답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입력하는 착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완료한다면 이제 단답형까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는 오늘 배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하면 모든 지금 유형을 저희가 다 써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학습자료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자료를 선생님께서 가져와서 직접 자료를 응용하여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출판사에 있는 자료 중에 좀 괜찮은 문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을지 네, 미리 보기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내용 볼 수 있고 어떤 것이 좋을지 확인한 다음에 이게 괜찮겠다라고 하면 클릭하고 추가하기 누르면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만든 모든 문제가 들어간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 네,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자료실 과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를 과제를 이제 내보내야겠죠. 과제를 낼 때는 이 버튼을 지금 많이 누르시고 계시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과제를 낼 때는 클래스로 돌아와서 다시 첨부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방금 만들었던 자료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의 과제로 내보내기는 저희가 추후에 개선 예정에 있으니까 현재는 다시 클래스로 돌아와서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과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소감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만든 과제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소감을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잡은 상태로 마우스 왼쪽을 누르시면 잡히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순서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 바뀐 순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자료가 너무 다른 선생님들이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 더보기 있죠.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더보기. 여기에서 학습자료실로 공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료실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커뮤니티 자료에서도 이 과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자료가 잘 보이는지 볼게요. 네, 커뮤니티 자료에도 제가 만든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우리 학교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초삼을 제가 선택을 해보면 네, 뜨죠. 네, 이렇게 제가 만든 거를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내볼게요. 과제는 원격 수업에 낼 거고요. 이제 과제를 배부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동일하죠, 선생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 일시나 배부 대상이 어디에 됐는지, 그리고 제출 현황이 10명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제가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학생 중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참여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새로운 과제 3월 18일 가정학습이 왔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은 그냥 바로 들어오면 학습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네, 학습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제출했던 영상들 유튜브 영상 넣었었죠. 뭐 링크를 클릭해서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큰 화면으로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학생은 바로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 본문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채점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거듭 제곱을 제가 아까 했었는데 정답을 체크한 다음에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정답을 입력한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도 다음. 오늘 배웠던 점,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다 제출을 하면 이제 학생이 어떻게 제출을 했는지 다시 확인하기를 통해서 내가 봤던 문제들, 내가 오늘 제출했던 문제들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답을 응답했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을 했고요. 자, 이제 채점 시작하기를 누르면 학생이 제출한 점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고현주 학생은 어디에서 틀렸는지 볼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다 맞췄고 그 다음에 4번에서 틀렸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걸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린 시간이 보여지는데 이 걸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에 영상을 넣었었죠. 이 영상이 3분짜리인데 만약에 이 학생이 걸린 시간이 3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보고 넘겼거나 빨리 감기를 했거나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만들 때 미리 답을 다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답에 맞게 채점이 바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재 저희가 채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서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는 곱셈이라고 입력을 해줬는데 여기에 1점 잘 입력을 했으니까 점수 반영을 하면 네, 여기에 반영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바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리고 그 학생이 더 이상 다시 풀 수 없도록 그리고 선생님께서 완전히 채점을 완료했으면 동일합니다. 확정하기를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과제를 배부하고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배부를 했죠. 배부하고 과제를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할 때는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드렸어요.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금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채점하는 화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포트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죠. 리포트에서도 학생에 대한 점수 바로 또 확인 가능하시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때 이런 과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좀 더 원활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주요 포인트들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과제는 학생 역할에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 역할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부는 공간 단위로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과제 같은 경우는 배점 여부는 배점은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배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점 확인이나 확정이 되면 학생은 다시 제출이 불가능하게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대충 보시고 확정을 해버리면 이제 그 학생은 못 낸 게 있다라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기억해서 확인 확정 시에는 꼭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내 자료를 배부할 때는 다시 클래스로 돌아와서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개선되면 저희가 또 라이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첨부해서 활용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자동으로 채점이 되지만 서술형은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직접 채점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